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가산세까지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면 신고 납부를 해야 될 사람이 만약에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했을 때, 또 납부를 안 하거나 적게 납부했다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어서 고지서가 나올 거예요. 대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가산세 없이 고지서가 나오겠죠? 근데 고지서상 납부 기간까지 안 냈어요. 그때도 다시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는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붙느냐면 이것도 무슨 가산세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가산세 명칭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고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뭔만 안 한 거예요. 납부만 안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납부 지연 가산세만 붙어요. 여기서부터는요.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문장인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뭔만 안 한 거다? 납부만 안 해요. 그때 납부지연 가산세가 다시 두 개로 나눌 거예요. 국세인 경우하고 지방세인 경우로 다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서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처음 한 달은 무조건 몇 프로가 붙느냐면 3%를 무조건 붙여요. 안 내면.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서를 보시게 되면은 고지서에가 날짜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하나는 뭐가 나와요? 고지서 혹시 보셨어요? 하나는 납기 내, 또 하나는 납기 후. 두 개 나오죠? 납기 내의 금액하고 납기 후의 금액이 딱 한 달 차이예요. 그때 금액 차이가 몇 프로가 붙느냐면 딱 3% 차이 나요. 그러면 납기 후까지 냈다. 그러면은 딱 3%만 더 추가해서 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납기 후까지도 안 내더라. 그러면 거기에 추가해서 국세는 하루에 10만 분의 25씩 붙어요. 하루에. 계속 붙여나갑니다. 대신 지방세는 한 달씩 붙어요. 한 달씩. 그래서 안 낼 때 몇 달 지나갔느냐에 따라서 한 달에 10,000분의 75가 붙어요. 이것도 좀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10,000분의 75가 붙어요. 그러니까 얘는 0.025%씩 하루에 0.025%씩 해서 일수 계산하는 거고 얘는 월수 계산해요. 한 달에 0.75%씩 붙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가 계속 추가돼서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가. 자, 그러면 3%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붙는 거고 그리고 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의 25씩 여기하고 똑같이 가죠? 그죠? 똑같이 가는데 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지서 받고 나서부터는 일일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기준으로 가요? 월 단위로 가요. 그래서 월 단위로 가서 0.75%씩 붙는데 이게 계속 붙다 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죠. 여기서부터는 이 성격 자체가 이자 성격이니까 연체이자 성격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붙이다 보면은 이게 이자가 더 많이 붙어요. 근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자 놀이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한 조건이 있어요. 이건 최장 5년까지만 얘는 최장 60개월까지만 붙어요. 그러니까 60개월이나 5년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얘는 일수 계산하니까 월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년으로 잡아주는 거고 얘는 월수 계산하니까 60개월이라고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은 가산세의 종류가 지금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무슨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해서 총 몇 가지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세 가지 종류인데 무신고 가산세는 무조건 몇 프로? 2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사기나 부정자가 붙으면 무조건 40%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두 개로 쪼개셔야 돼요. 법정기한까지 안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와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붙는 납부지연 가산세.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3%짜리는 어떨 때만 붙는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3%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요 3%가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만약에 시험지에서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 같으면 그렇게 장난을 칠 거예요. 그러니까 3%는 반드시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만. 고지서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께서 일단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은 지금 43페이지에 자, 신고납부라는 말이 나와 있죠? 네, 그 신고납부라는 말이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 이제 신고납부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글자 그대로 신고하고 뭘 하는 것을 말해요?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양가로 4번에 신고납부 불이행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가산세가 나와 있는데 자, 가산세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어쩌고 저쩌고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2번에 특징이 나와 있는데 자, 특징에 보시게 되면은 특징 보기 전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가산세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무신고 가산세는 100분의 20. 100분의 20이죠? 대신 니은번처럼 부정자가 붙으면 100분의 40. 디귿번을 보시게 되면 과소 나와 있죠? 과소신고니까 100분의 10. 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과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자가 붙으면 무조건 40이에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니을번에 보니까 납부지연 가산세 나와 있죠? 납부지연 가산세 보면은 A하고 B하고 C를 더한다. 그래서 만약에 끝까지 안 냈다. 자, 여기까지 안 냈어요. 만약에 고지서를 받아서도 안 냈다. 그러면 일단 얘가 붙어요, 안 붙어요? 얘 붙죠? 그죠? 요게 A. 그 다음에 A하고 B가 지금 이쪽이고 그 다음에 C가 지금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요 3%. 3%. 그러니까 만약에 고지서 받기 전에 납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만 붙고 끝나요. 근데 뭐까지 안 냈다면 고지서 받고서도 안 냈다면 얘까지 붙는 거고 거기에 추가해서 얘도 붙을 수도 있고 국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A번하고 B번은 전부 다 10만분의 25죠. B번은 몰라도 돼요. B번은 이제 환급인데 환급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고 A번만 아시면 돼요. A번은 일단은요 10만분의 25죠. 그 다음에 C번은 100분의 3이죠. 자, 10만분의 25는 여기에서도 한번 나오고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국세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얘까지 더해서 나온다 이야기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 여기에는 안 나와 있구나.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이번에 지금 법정 그 법으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아마 기본서에는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가돼서 나오긴 할 건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기엔 좀 없는 부분까지 제가 지금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이 개정돼서 올라와 있는 게 있고 개정안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고 그 개정안은 이번에 12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교재에는 아직 지금 반영을 안 해놨어요. 근데 기본서에는 아마 나올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부분은 따로 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보통징수 나와 있죠. 45페이지 보시면 보통징수가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뭘 보내서 징수하는 거다? 고지서를 보내서 징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44페이지에 볼게요. 그 44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2번에 특징이 나와 있죠. 자, 특징에 보시게 되면은 니은번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니은번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지방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 국세도 똑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잘 들으세요. 취득을 했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을 했으면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정부에서 결정해 주는 세금이에요?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뭐 한 다음에 신고한 다음에 뭐까지 하셔야 돼요? 납부까지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세금을 추가해서 다시 취득세를 계산을 합니다. 누가?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서 취득세를 계산을 해서 뭐 할까요?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보낼 거예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추가되는 세금이 있더라. 이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산세의 역할은 뭐냐면 협박이에요. 협박. 벌금의 역할이 뭔지는 아시죠? 돈을 걷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돈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협박의 목적이에요. 자, 집에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회초리 같은 거 있죠, 예전에. 회초리는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때리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겁주는 게 목적이죠. 협박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회초리 자체는 때리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폭력이 목적이 아니라 회초리를 걸어놓으면 애들이 보고 뭐예요? 나 잘못하면 저걸로 맞겠구나. 나 잘해야 돼. 나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걸 알아라고 지금 걸어놓은 거죠. 벌금이 원래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벌금 구조가 잘못된 게 협박의 효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무단횡단했다?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했다. 그럼 뭐 몇만 원 내고 끝내잖아요. 물론 그 몇만 원을 내는 것 자체가 기분은 나쁜데 그 몇만 원 내더라도 내가 굶어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그냥 무단횡단하고 안 걸리는 거고 운 안 좋으면 그냥 무단횡단하다가 걸리는 거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느냐? 왜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잡느냐? 또 이런 소리를 해요. 근데 무단횡단 한번 하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가 생기는지는 아시죠? 사람이 느닷없이 신호를 안 지키고 무단횡단을 했을 때 그걸 피하려고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오던 사람이 그걸 피하려고 다른 데로 운전대를 꺾다 보면 전혀 교통위반을 하지 않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험을 만들죠. 그러니까 무단횡단 자체가 그 파급 효과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솔직히 무단횡단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벌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무단횡단 한 번 하고 걸리면 벌금 5천만 원 이러면 장담컨대 한 명도 안 해요. 5천만 원이면. 그러면 5천만 원을 걷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가산세가 그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세금을 추가시켜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협박할 때 총칼로 협박할 수는 없죠. 사람을 협박할 때 제일 좋은 방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돈으로 협박하는 게 최고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도 말 안 들을 때 밥 안 줘 그러면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냥 굶어버립니다. 근데 용돈 끊는다 그러면은 바로 와서 물팍 꿇어요. 보통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용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제대로 신고 납부 안 하면 돈 더 내게 만들 거야. 그게 가산세 역할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내기 싫으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원래는 100만 원만 내면 돼요. 원래는 1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안 내면 20만 원 추가해서 120만 원 부과할 거야. 20만 원 더 내기 싫으면 뭐 해라? 제대로 신고해라. 제대로 이야기하면 100만 원에 끝내줄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얼마 더 내게 만들 거다. 20만 원 더 내게 만들 거다. 그게 가산세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까요? 이 문제. 자, 취득세에다가 뭘 더해야 취득세라는 글자는 변하지 않으면서 취득세가 늘어날까? 자, 짜장면에다가 뭘 더하면 짜장면의 양이 늘어날까요? 맛은 바뀌면 안 돼요. 맛은 바뀌지 않고 짜장면의 양을 늘리는 방법. 넌센스 문제 아니라니까요.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요. 짜장면을 한 그릇 더 시키면 돼요. 그걸 큰 그릇에다가 부으면 맛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짜장면의 양이 늘어나죠. 안 그래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자, 콜라를 따라 먹었는데 콜라를 더 먹고 싶어요. 그러면요. 더 따르면 돼요. 근데 콜라에다가 사이다를 따르면 뭐가 돼요? 뭐 사골 같은 소리.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 뭐가 돼요? 짬짜면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그거. 짬짜면은 그거 부은 거 아니에요. 칸 나눠서 따로따로 넣는 게 짬짜면이지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붓는 거 아닙니다. 짜장면에다가 짬뽕을 부으면 뭐가 돼요? 개밥이에요. 아, 물론 사람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비위 좋은 사람은 더 먹을 수도 있죠. 밥에다가 뭐 커피 말아 먹는 사람도 있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의 양을 늘리려면 짬뽕을 부으면 안 돼요. 짜장면을 한 그릇 더 시켜서 부으면 어떻게 돼요? 맛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양만 늘어나죠? 마찬가지예요. 취득세에다가 뭘 더하면 취득세는 변하지 않으면서 양이 늘어나요. 그렇죠. 이게 가산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산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산세는 명칭이에요. 그러면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그렇죠. 취득세죠. 취득세에다가 취득세를 더하니까 이 글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면서 양은 늘어나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그렇죠. 등록면허세죠. 소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소득세라고요. 그게 지금 첫 번째 줄 이야기예요.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뭘로 해라? 세목으로 해라.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취득세로 해라.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로 해라. 이야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산세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가산세라는 세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산세라고 따로 표시를 안 해줘요. 그냥 세금이 늘어나는 것뿐이에요. 세금 자체가. 그러면 글자는 같아야 달라요? 같죠? 근데 의미가 같아야 달라요. 앞에 취득세는 왜 내는 취득세? 취득했으니까. 뒤에 붙는 취득세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붙는 거고 얘는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취득한 게 감면 대상이에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얘는 감면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얘까지 감면해주면 제재 효과가 사라지죠? 그래서 가산세는 본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얘가 감면된다고 해서 나도 이름 같으니까 나도 감면해줘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지금 두 번째 줄 이야기라고요. 다만 해당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에 가산세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를 감면을 해준다면 100만 원이 아닌 얼마를 내면 돼요? 50만 원을 내면 되지만 이것까지 감면해 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70만 원을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120만 원인데 나 120만 원이었는데 50% 감면했으면 60만 원 아니냐? 60만 원 나왔으면 그 120만 원 안에는 가산세가 없는 거고 60만 원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 그 세금 안에는 뭐가 포함된 거고?
가산세가 포함된 거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제재를 목적으로 해서 붙였는데 그것까지 감면해 주게 되면 제재 효과가 사라지니까 늘상 시험 문제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그러니까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도 세금이 아니에요? 가산세도 세금이죠. 자, 얘도 지금 세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가 성립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성립이 돼야죠. 그러면 얘는 언제 성립하느냐? 다시 앞장으로 돌아와서 41페이지 보세요. 동그라미 10번에 가산세 나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언제 성립한다고 돼 있느냐? 기업번 무슨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자, 무신고 가산세는 언제?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하는 때. 그러니까 기업번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죠. 자, 보세요. 무신고나 과소신고가 언제부터 생겨요? 무슨 기한? 법정 기한 지나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법정 기한이 지날 때 성립한다고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환급은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보시면 납부지연 가산세죠? 그죠?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당연히 역시 언제까지? 법정 납부기한. 법정 납부기한이 지날 때부터. 그리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일일로 계산하죠. 그래서 납부기한이 지난 날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 후 1일마다. 왜? 일할 계산하니까.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 가산세나 똑같이 무슨 기한? 법정 기한이 지나서부터예요. 근데 디귿번에 보시면 하나 더 나와 있죠. 디귿번도 납부지연 가산세죠? 그죠? 자, 디귿번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뭘 받은 사람이? 고지서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무슨 날짜?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했을 때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성립 시기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을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디귿번은 지금 100분의 3짜리를 이야기합니다. 요 3%짜리. 여기에 지금 정확히 안 적혀 있는데 3%짜리를 이야기해요. 3%짜리니까 무슨 기간이 지난 날? 납부 기간이 지난 날이죠? 그 다음에 니을번은 지금 여기가 지방세니까 요 매월 0.75%짜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니을번은 납부 기한이 지나고 나서 몇 개월마다? 1개월마다라는 글자가 적히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시겠어요, 느낌은? 예, 알겠어요. 뭐 모르셔도 돼요. 지금 내가 너무 많이 설명하는 것 같아서 안 할래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취득세를 내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되거든요.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되는데 요건 뭐라 그래요? 요건 부가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산세하고 부가세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가산세하고 부가세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은 본세가 있어야 돼요. 이걸 본세라 그래요. 본래 내는 세금이다. 본래 내는 세금이다. 그래서 무슨 세금이라 그래요? 본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하고 부가세는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수가 없어요. 본세가 없으면. 그래서 둘 다 뭐가 있었을 때,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있었을 때 거기에 붙이는 건데, 차이점은, 첫 번째 차이점은 얘는 그 이름으로 붙이고 가산세는 본세 이름으로 붙인다고요. 부가세는 다른 이름으로 붙이고, 가산세는 그냥 의미만 이해하세요.
잘못했을 때만 붙이고 얘는 무조건 붙이고. 그러니까 가산세하고 부가세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무슨 세목으로 해라? 그 세목으로 해라. 그 세목으로 해라. 부가세는 다른 세목을 붙이는 거고. 이해하셨나요? 가산세는 잘못했을 때만 붙이는 거고 부가세는 원래 붙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우리 납세물을 확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뭐 하는 방식이 있고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요 정부가 결정해주는 방식이 있죠. 그랬을 때 대부분은 다 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물론 뭘 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즉 뭘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않거나, 맞지 않았다 이 말은 과소신고했거나, 그러면 그 부족 부분은, 자, 그 부족 부분은 누가? 정부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원칙을 물어봤을 때는 그냥 뭐고? 원칙은 신고고. 그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뭐 해주는 경우도 있다. 결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일부 세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세무금,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세금은 납세무자가 뭐 한다? 신고하고, 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금은 뭐 한다? 신고한다. 그리고 신고하는 세금은 다 어떻게 내느냐? 신고 납부하는 거고, 정부에서 결정해주는 세금은 다 뭘 보내서 징수한다? 고지서 보내서 징수한다. 다만 상속세, 증여세만큼은 신고 절차가 있어요. 절차상으로는 신고 절차가 있지만 정부가 정해준 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망해서 상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망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일단 사망신고 하되 내가 얼마 낼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해줘야 돼요.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뭐 한다? 결정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무가 뭐가 되고? 성립이 되고, 그리고 원칙이 신고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주고, 종합부동산세도 언제 납세무가 성립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날 납세무가 성립하고, 원칙은 정부에서 뭐 해준다? 결정해준다. 물론 특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본세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소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무가 성립한다. 아셨죠? 그리고 뭐 하는 세금이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과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다 뭐 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이죠. 취득이나 양도는 자주 계속 반복적이다, 어쩌다 한 번이다. 어쩌다 한 번이니까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뭐 해주십시오? 신고해 주십시오. 대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런 행위 없이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죠? 이건 정부에서 다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부에서 뭐 해줄 것이다? 결정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산세.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산세란 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러한 가산세는 무슨 금액으로 하느냐? 해당 세목으로 해라.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세 가산되는 세금은 뭐다? 취득세다. 등록면허세 가산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신 감면하는 것에는, 즉 감면 대상에는요,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에는. 자, 그리고 이제 성립시기.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날 때 납부지연 가산세 중에서 10만 분의 25짜리, 이건 납부기한이 지날 때마다 1일. 그 다음에 3%짜리는 고지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만분의 75, 얘는 이제 지방세에 해당하는 거죠. 지방세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도 납부기간, 여기서 지정 납부기간이라는 것은 고지서상 납부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잘 보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가산세 종류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20%, 사기나 부정은 무조건 40%,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사기나 부정은 무조건 40%.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는 종류 3개. 10만 분의 25짜리가 있고 3%짜리가 있고 만분의 75짜리가 있고 요 3개. 국세는 무조건 10만 분의 25입니다. 국세는 무조건 10만 분의 25죠. 지방세도 처음에는 10만 분의 25고 고지서 받고 나서부터는 만분의 75고, 그리고 3%는 무조건 그냥 붙는 거고, 다 무슨 가산세라고 이야기한다?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죠. 자,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신고 안 하면은 뭐가 붙어요? 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했으면은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하지 않았으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다 나오죠. 그것도 10만 분의 25짜리도 나오고 100분의 3짜리도 나오고 만분의 75짜리도 나오고,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 대신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나올 수가 없고, 10만 분의 25도 나올 수가 없고, 고지서 받아서 안 내면 일단 몇 프로는 붙어요? 3% 붙고, 지방세는 그 다음부터는 만분의 75니까. 대신 국세는 만분의 75짜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무조건 10만 분의 25죠. 그리고 고지서 받고도 안 내면 100분의 3이 추가되는 거고. 이러한 내용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자, 4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4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납세무 소멸 나와 있죠? 자, 납세무 소멸이 나와 있는데, 자, 이제 납세무가 성립이 됐고 확정이 된 다음에 뭘 시켜야 돼요? 소멸을 시켜야 돼요. 소멸을. 그때 납세무가 소멸될 수 있는 사유가 딱 5개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납부, 충당,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납세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2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을 뭐 하면 돼요? 내면 돼요. 세금을. 그래서 세금을 낸다가 뭐냐면 납부 충당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면 납부. 안 내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안 내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돼요? 매각되죠. 그 매각대금에서 채워지는 게 충당. 쉽게 말하면. 어찌됐든지 간에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세금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납세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안 내도 법적으로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취소가 됐을 때인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취소의 개념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제척기간 만료가 있고 소멸시 완성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다시 이걸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세무공무원한테는 2가지 권한이 있어요. 세무공무원한테는 2가지 권한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는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무슨 권리라고 하느냐면 부과권이라고 그래요. 부과권. 다른 말로 해서 형성권이라고도 하는데 부과권 또는 형성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세금을 지네들이 정해줄 수 있는 권리, 그걸 부과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부과를 했으니까 이제 뭐 할까요? 달라고 하겠죠. 달라고 하겠죠. 그때 달라고 할 때 뭘 보내서 달라고 해요? 고지서 등을 보내서 달라고 하죠. 이렇게 달라고 하는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징수권이라 그래요. 징수권. 다른 말로 해서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무공무원한테는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권리. 그걸 무슨 권리라고 한다? 부과권. 그리고 나서 내 재산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권리. 징수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리죠. 우리가 국가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갑자기 빚이 생겨요. 그 빚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부과권. 그냥 지나가다가 야, 돈 내 그러면요, 양아치죠.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당신은 국가에 빚이 있습니다라는 걸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거예요. 그걸 무슨 권리라 그래요? 부과권. 그리고 빚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게 징수권이에요. 근데 이걸 무제한적으로 놔두게 되면 국가의 권력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줬어요.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줬는데 이걸 무슨 기간이라고 하느냐? 제척기간이라고 그래요. 얘를.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 현행 5년짜리가 있고 7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만 뭐 할 수 있어요?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어요. 결정 또는 경정.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납니다. 끝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걸 못해요. 그러면 이걸 못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납세물은 뭐가 되느냐? 소멸이 돼요. 일단 그런 의미로만 좀 보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그러면 5년이나 7년이나 10년이나 15년 안에 결정 또는 경정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 또는 경정을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뭘 보내야 돼요? 고지서 보내야 돼요.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야 돼요.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독촉장도 보내고 최고장도 보내고 압류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안 하면 권리가 사라져요. 이걸 무슨 시효라고 하느냐면 소멸시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가 사라진다 그래서 무슨 시효라고 그래요? 소멸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 소멸시효가. 그러다가 이게 몇 년이냐? 5년 또는 10년짜리가 있는데 요 소멸시효가 5년이나 10년을 다 채우면 완성된다 그래요. 그러면 뭐 한 걸로 보느냐면 당신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영원히 세금을 못 걷게끔 만들어요. 세금을.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세금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중단된다 그래요. 그러면 납세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자녀분을 밥을 차려줘요. 밥 먹으라고. 숟가락까지 다 쥐어줘요. 근데 얘가 밥을 안 먹고 계속 숟가락을 까딱까딱하고 앉아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밥 처먹으라고 밥상 다 차려놓고요. 숟가락까지 쥐어줬는데 안 먹고요. 뻘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때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뭐예요? 밥상 치워요. 그게 소멸시효예요. 너에게는 밥을 먹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너한테 밥을 먹게끔 다 해줬어. 근데 네가 밥을 안 처먹었어. 계속 안 먹으면 다음 밥 때까지 굶어. 그게 소멸시효예요. 쫓아다니면서 먹이면 어떻게 돼요? 지 권리인 줄 알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 권리가 무한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권리는요, 자기가 찾아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행사해서 찾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법적으로는 뭐 하도록 돼 있느냐? 그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근데 밥상을 못 치울 때가 있죠? 한 숟갈 뜨고 방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또 한 숟갈 뜨고 방 한 바퀴 삥 돌고 와서 한 숟갈 뜨고 있으면은요,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밥상을 못 치워요. 왜? 밥을 먹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죠? 그게 중단이에요. 중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옆에 짝꿍이 지금 이제 처음 봤으니까 좀 어색하지만 좀 지나면 이제 서로가 뭐 인사도 하고 알게 될 거예요. 평소에 잘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무슨 생각을 해요? 죽었나? 그러지 마세요. 왜 이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갑자기 안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픈가? 무슨 일이 있나 이래요. 근데 나와요. 다음날 나왔어요. 또 그러다 한 이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나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자주 나오지는 않아. 근데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어. 뭐 어떻게 한 번씩은 나와. 그러니까 이걸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 뭐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대충 한다든지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본다라는 생각은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한 달째 계속 안 나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 하느냐? 포기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소멸시효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법적으로는 권리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제도. 그게 무슨 제도?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그래서 민법에서도 여러분들 소멸시효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내 집입니다. 그러면 내 집이면 내 거라는 권리를 행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제3자로부터. 근데 제3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근데 나는 나가란 소리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그 공간은,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사는 공간은 그 사람 공간이 돼요. 왜? 내 거지만 남이 들어와서 자기 것처럼 이용을 하는데 내 걸 타인이 침범을 했죠. 그러면 나가라고 하든지 월세를 받든지 뭘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한 번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그 공간을 스스로가 포기한 걸로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소유권이 사라져 버려요. 이런 걸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시효취득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시효취득이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구조예요. 자, 우리가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사람이니까 실수라는 걸 해요, 안 해요? 하죠. 옛날에 내가 신고를 했어야 될 게 있었어요. 신고를 했어야 될 게 있었는데 그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나도 몰랐고, 문제는 내가 몰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도 그걸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봤더니 조만간에 세금 고지를 하겠대요. 그래서 얼마인지를 봤더니 8천만 원을 고지를 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봤더니 34년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발각이 됐대요. 그래서 34년째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8천만 원 세금을 곧 통지하겠대요. 아니, 지난주에 배운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34년 전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러분들 34년 전 오늘 무슨 일 했어요? 안 태어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물론 안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 대부분은 다 34년 전에 태어났어요. 안 그래요? 자, 34년 전 오늘 뭐 했어요? 모르죠?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모른다는 이야기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조작을 해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34년 전에 내가 무슨 짓인가를 했다고 이게 날라온 거예요. 통지서가. 요게 부가권이에요. 이게.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나 34년 전에 내가 뭘 했지? 보니까 뭐 일을 했대요. 일을 해가지고 얼마의 돈을 벌었대요. 나 그때 학생 시절이었는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나 그때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무슨 내가 돈을 벌었느냐. 그거야 당신 문제고 그러면 안 벌었다라는 거 입증해라. 이렇게 나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건 건들지 마.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줄게. 그게 무슨 기간? 제척 기간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사건을 건들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사건을 건들 거냐? 그걸 무슨 기간이라고 한다? 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제척 기간이 끝나기 전 사건이라면 비록 늦었어도 지금에 와서 해당 세무서나 지자체에서는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근데 이미 제척 기간이 만료된 사건이라면 이제 와서는 건들지 말라고요. 그게 맞죠. 정부가 못 찾은 것도 정부 잘못이잖아요. 니들이 못 찾아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국민 만약에 이런 것을 안 만들어 놓으면 단 한 명도 발 뻗고 못 자요. 다 체납자 돼요. 작정하고 덤벼들면 아무도 못 이긴다고 이거예요. 국가 권력이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제척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5년치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지난 것은 안 건들어요. 근데 무신고는 7년치를 건들어요. 사기나 부정은 10년치를 건들어요. 10년치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다운계약서 쓴 게 하나 있는데 그때 세금 적게 냈습니다. 근데 뭐 벌써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별말 없으니까 괜찮겠죠.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는데 안 괜찮아요. 다운계약서는 사기나 부정행위니까 10년치예요. 그러니까 10년 지나기 전까지는 발 뻗고 잘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언제든지 날라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결정 통지서가 날라와요. 일단 안내문부터 날라오는 거예요. 그게 부가권이에요. 그러면 결정됐다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뭐 할까요? 고지서를 보내겠죠? 근데 고지서상에 납부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이 사람이 안 내더라고요. 안 내면 그 다음날 다시 고지서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그 다음날도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안 보내고 계속 안 보내요. 그러면 징수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분명히 받을 수 있게끔 해줬는데 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소멸시효예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제척 기간은 이미 지나온 날짜이기 때문에 기간이라고 주는 거고, 소멸시효는 지금부터 계속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효라고 주는 거예요. 시효. 그래서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행돼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성됩니다. 이게 5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고지서가 단 한 번도 안 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세금 안 내셔도 돼요. 물론 결정통지서 받고 나서 5년 동안 고지서가 단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 다음날 오는 고지서는 다 찢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재수없는 경우가 4년 11개월 29일 만에 다시 고지서가 와요.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중단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다시 그 사이에 독촉장이 와요. 그러면 이때부터 다시 몇 년이에요? 또 5년이에요. 또 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망했어요. 그러면은 납세무는요? 승계돼요. 그래서 사망했다고 해서 납세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일단 몇 프로 붙고 3%는 이자는 붙고 그 다음에 국세 같으면은 10만 분의 25가 계속 최대 5년까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0,000 분의 75가 60개월 5년까지 계속 붙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났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금액 포함해서 더 이상 이자는 안 붙고 계속 그 금액만 나와요. 낼 때까지. 이렇게까지 오래 가지는 않죠. 그냥 중간에 다 압류해서 매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결정통지서 오기 전까지가 제척기간. 결정통지서 오고 나서부터는 소멸시효. 부과가 되기 전까지가 제척기간. 부과가 되고 나서부터 징수하는 절차가 소멸시효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세무서라든지 지자체로부터 어떤 통지서를 하나 받았어요. 통지서를 하나 받았는데 보니까 결정통지서, 경정통지서에서 온 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봤더니 뭐가 됐느냐? 얼마를 내래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하셔야 되느냐? 언제적 사건인지부터 보세요. 5년이 아직 안 지난 거다. 3년 전 사건이다. 그러면 그냥 내세요. 왜냐면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도 못 이겨요. 근데 만약에 5년이 지났다. 6년 전 거다. 그러면 한 번은 물어보세요. 제척기간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것들. 소멸시효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세무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보내긴 하겠지만 문제는 실수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전산 처리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실수로 나갔는데 문제는 모르니까 내요. 나중에 돌려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죠.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부과권, 즉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5년, 7년, 10년, 15년짜리가 있고 대신 소멸시효는요. 뭘 행사하지 않았을 때,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납세무가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래서 제척기간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는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부과권이라는 게 나와야 되고 소멸시효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징수권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행위를 부과, 고지서나 독촉장이나 최고장이나 압류를 보내는 게 징수. 그러면 부과가 먼저 돼야 돼요? 징수가 먼저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부과를 먼저 한 다음에, 즉 결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정 고지 또는 부과 징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때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무슨 기간? 제척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납세무가 사라지는 것, 즉 징수권이 사라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러면 제척기간은 쭉 지내온 기간이죠. 이미 지나온 거죠. 멈추거나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단 제도가 없어요, 아예. 근데 소멸시효는 지금부터 앞으로 걸어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중단 제도가 있어요. 중단이라는 것은 멈춘다는 이야기거든요. 멈추고 다시 시작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려면 돈 받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요? 보여야죠. 그러면 돈 받으려고 하는 의지는 고지서를 보내거나 독촉장을 보내거나 최고장을 보내거나 청구서를 보내거나 압류를 하거나 전부 다 외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다 공통점이 뭐예요?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예요. 돈 달라고 했으니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죠. 이해되셨죠? 자, 내가 만약에 물을 한 잔 마시고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물을 먹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야, 안 보인 거예요? 보인 거죠. 그게 소멸시효 중단이라고요. 근데 물을 한 잔 마시고 놔뒀어요. 그리고 뚜껑 닫아놓고 나는 가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물을 마시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게 소멸시효 진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을 딱 놔두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바로 들고 마실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도 이걸 건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물을 먹을 생각이 없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한 잔 먹어도 돼, 안 돼요? 되죠.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운동하다가 공원을 딱 지나가는데 벤치 앞에 검은
가방이 하나 보여요. 벤치 앞에. 그러면은 사람도 없는데 검은 가방이 하나 있으면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무섭죠? 왠지. 왠지 모르게 살짝 발로 살짝 밟아봅니다. 사람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고 봤는데 살짝 지퍼가 열려 있어요. 그 가방 안에가. 보니까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어요. 대충 가방 면적을 보더라도 한 20억 정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한적한 공원에 한쪽 벤치에가 가방이 놓여 있다. 근데 보니까 5만 원권이 가득 차 있더라. 내가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만지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들고 튀어요? 그거 들고 튀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 타고? 들고 튀면 어떻게 돼요? 범죄죠? 그 들고 튀면 그거 절도죄예요. 그죠? 일단 뭘부터 해야 돼요? 그죠? 일단은 주변에 CCTV부터 확인하세요. CCTV 확인한 다음에 혹시라도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안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고 튀세요. 이제 뭐 일상적인 뭐 이야기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경찰서에 가지고 가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뭐 하느냐? 공지를 합니다. 어디 공원에 돈을 잃어버리신 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돈을 잃어버리신 분은 개나 고동이나 다 와요. 가방 잃어버리신 분 이렇게 해서 딱 붙여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방 잃어버렸다고 오겠죠. 그러면 가방 종류가 뭡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가방 안에 내용물은 뭡니까? 뭐 어쩝니까? 이런 걸 이제 물어봐야죠. 그래서 일치하면은 줘요. 근데 그걸 원래 주인이 안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안 찾아가면 주운 사람 거예요. 아셨어요? 네, 주운 사람 겁니다. 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물건이면 당신이 찾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안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걸로 봐요. 포기한 게 되니까 그걸 점유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그게 소멸시효의 원칙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세법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징수권이다. 재산권을, 즉 다시 말해서 재산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걸 행사하지 않게 되면 그 징수권을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없애는 경우가 있다. 그걸 소멸시효 완성이라 그래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 그러면, 제척기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좀 잘못 나왔는데, 자, 제척기간은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국세든 지방세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부정은 무조건 몇 년?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나중에 가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할 건데, 그래서 사기나 부정 나왔다. 그러면 10년. 무신고다. 그러면 7년. 나머지는 몇 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5년이 원칙인데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10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는 얼마 이상이냐면 5천만 원 이상이고 국세는 5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 교재는 제가 딱히 읽어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개념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오늘 했던 내용이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려보시는 게 좋아요. 흐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흐름에 맞춰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같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설명드릴까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합니까? 성립 요건이 뭡니까? 이것부터 설명할 거라고요. 그래서 성립이 됐으면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할 겁니까? 그리고 납부는 언제까지 할 거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데 안 하면 뭐가 추가될 것이고
가산세가 추가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고지서가 나와서 이렇게 냅니다. 이 방식대로 쭉 정리를 해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어느 파트이고 그때 쓰는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개념 정리를 좀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